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프로 대표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의 리스팅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리스팅 정책은 알리바바닷컴의 3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리 정책, 그리고 리스팅 정책, 그리고 상품 랭킹 정책 해가지고 세 가지를 알리바바닷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정책 중에 하나고요. 알리바바닷컴에서 리스팅 정책을 위배할 경우에는 상품이 알리바바닷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위배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시에는 알리바바의 유료 이용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의 계정 삭제까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유의하시고 또 중요하게 체킹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유의 품목으로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그 다음에 연소성 및 폭발 및 위험약품이나 위험물품, 그 다음에 소화기 및 군수품, 무기, 정부 법 집행 군대 사용 목록 사용 품목, 그 다음에 의료용 약품 및 의료용 기기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 직접적으로 또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절차가 있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소개해 드릴 거고요. 성인물 및 음란물 같은 경우도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불법 목적 조장 장치 및 기기 불법 서비스들 등록 불가합니다. 그리고 수집품 및 미술품, 귀금속도 제약 내용들 있습니다. 인체 및 인체기관 보호동식물 등록 금지고요.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 및 출간물 또 금지입니다. 그리고 담배 제품이라든지 도박 장비들 같은 경우도 또 금지되는 부분이 있고 등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이 리스팅 정책을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어겨버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닷컴에서 재량으로 상품 등록 제한 및 금지를 부과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정 삭제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또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규정에 있어서 영문 버전이 있고 각각의 언어별로 규정들이 있는데 중국어 버전하고 영문 버전하고 충돌이 있을 시에는 영문 버전이 우선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자, 상품에 대한 리스팅에 대한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및 진정제, 향정신성 약품, 천연약품, 합성약품, 스테로이드 및 기타 규제 물질은 등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폭발물 및 연소성 물품, 폭발 장비 등도 등록 금지입니다.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독성 물질이라든지 독성 화학 물질 같은 경우도 등록이 금지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같은 경우도 등록이 제한됩니다. 오존 붕괴 물질이라든지 성면을 포함한 그 유해 물질이 함유된 제품 같은 경우도 등록이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수품 및 군용품, 폭발성 무기 및 또는 관련 부품들이라든지 구성품들, 폭발물에 관련된 구성품이라든지 부품 같은 경우도 등록이 금지되고요. 모조 총기라든지 또는 그 관련 부품, 그 공사 현장 같은 데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비비건이라든지 앵커건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화약을 넣어서 직접적으로 앵커가 벽에 박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금지가 되는 물품들이고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칼 부분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충청도의 한 업체에서 조선도를 만드는데 등록이 가능하겠느냐 문의를 하셨는데 수집 물품이라든지 취미 물품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예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칼 중에서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상해를 끼칠 수 있는 잭나이프라든지 그런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하고요. 무기 같은 경우에도 석궁이라든지 그런 것도 또 등록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 및 법 집행기관 군수 품목에서 정부의 공식 제복이라든지 경찰복이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하는 내용들 등록 금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군사 훈장이라든지 메달이라든지 산장 같은 경우도 등록이 불가능하고 기타 정부가 발급한 공공 문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등록이 또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이 리스팅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의료용 약품입니다. 예전에 경기도의 한 업체에서 그 중앙아시아의 여성들이 점을 뺄 때 그 안면 마취크림을 점을 뺄 때 사용하는 안면 마취크림을 알리바바닷컴에 등록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위반 그 리스트가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셔가지고 규제가 나서 그 계정이 아예 삭제됐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요 의료용 약품 같은 경우도 또 알아봐야 됩니다. 처방약 및 향정신성 약물, 마약의 게시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같은 경우 금지됩니다. 먹어서 섭취하는 성기능 증진 식품 및 보충제 같은 경우도 금지됩니다. 뭐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경우도 금지되는 부분들이고요. 알리바바닷컴에 그러면은 어떠한 의료용 약품이 등재가 가능하느냐? OTC,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오버 더 카운터라고 그러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 등재가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스피린 같은 경우 알리바바닷컴에서 찾으시면 많은 제품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편의점 가셔갖고 사실 수 있는 소화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아니면은 감기약이라든지 그런 약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가 있다 하시는 것들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등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으세요. 뭐냐면은 생산 허가 및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증빙을 꼭 알리바바닷컴에 미리 제출을 하셔야만이 이게 등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약품에 또 관계되는 내용 중에서 건강 보충제들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아니면은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제제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생산하고 판매 허가 받았다는 내용 꼭 증빙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의료기기들입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업체에서 제품이 계속 내려간다 그래서 문의를 드렸더니 의료기기였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알리바바닷컴에 의료기기 등록하시기 이전에는 먼저 그 제품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받았고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증빙에 대해서 알리바바닷컴에 파트너사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또 등재되셔가지고 위반 사항으로 체킹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또 주의해 주시고요. 위반 사항이 한번 체킹되면 이게 365일 기록이 남게 됩니다. 1년 가까이 기록이 남는 거다 보니까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인물 및 음란물 같은 경우는 포르노그래피에 계시는 판매 및 모든 내용이 금지가 되는 내용이고요. 포르노그래피의 기준은 대개 중국이나 홍콩의 법률을 따른다 하는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간이라든지 강간, 근친상간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시지 않으셔야 되고요. 성인용 장난감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자위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등재가 가능한데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은 노골적인 성묘사가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자제하셔야 된다. 또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 목적 저장 장치 같은 경우도 금지가 됩니다. 텔레비전 전파를 수신을 방해한다든지 아니면은 휴대전화라든지 통신 서비스에 방해가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도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도청 및 감청 장비에 등록 금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끔씩 또 물어보시는 것들이 스파이캠이라든지 요즘 뭐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스파이캠 같은 경우 형태로 노출이 안 되어 있는 CCTV 형태가 있거든요. 등 속에 숨어 있는 CCTV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스파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불법적 목적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은 등록이 가능하다고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서비스 등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부 서비스 및 관련 제품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생신고서, 운전면허증, 뭐 여권이나 비자 같은 경우 당연히 금지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 재활을 위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를 등재해서 판매하는 것도 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리스트를 뭐 또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불가능한 내용들이고요. 항공권이나 일부 회원권, 복권 같은 경우도 등재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집품 및 미술품 귀금속료들인데요. 그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같은 비트코인 같은 무형의 화폐, 무형 형태의 통화라든지 그런 게 등재가 가능하겠느냐 문의하시는데, 비트코인 등재 불가능합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불가능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소장 품목으로 동전 복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카피라든지 리프로덕션, 리플리카라는 것들을 복제품이다 정확하게 또 명기해가지고 등재해야만이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예전에 많았던 내용들이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든지 골드더스트 같은 경우도 뭐 등재해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저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유 같은 제품들도 있는데, 석유를 정지하기 전에 원유 같은 경우를 수출하겠다고 또 제한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런 것들 알리바바닷컴으로 구매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의 규제가 많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출입의 규제가 많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체 부품 및 보호 동식물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체 부위라든지 그런 거는 한번 등재가 잘못되면은 바로 계정 삭제가 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같은 경우는 좀 처벌이 위에 뭐 인체의 일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보다는 덜하지만 또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또 잘 아시겠지만 상하라든지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등재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 및 출간물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뭐냐면, 아랍 국가에 여러분들 성인용 잡지를 판다든지 그런 출간물 같은 경우는 아랍 사회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제해달라. 그리고 또 뭐 파치즘이나 나치즘, 그런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불가능한, 자료들도 불가능한 거고요. 국가 주권이라든지 테러리스트를 또 옹호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도 등재가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배 제품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예전에 전매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외국에서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품목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담배라든지 관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등록할 수 있는 제품은 전자담배는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전자담배에 관계된 액세서리라든지 전자담배 기기라든지 그런 건 등록이 가능하신데,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제들, 니코틴 액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니코틴 앰플 같은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박 장비, 도박을 위해 고안된 뭐 빠찡코라든지 카지노 장비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등록이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에 관계된 물품 등재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품 등록을 하실 때 얼굴이나 이름, 서명, 사진의 이미지, 이름 또는 서명이 사용된 사람이 제작하거나 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같은 경우로 아는 타인의 사진이라든지 이미지, 이름, 서명이 올라간 제품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고요. 그런 리스트는 또 삭제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제 및 위조 물품 품목 같은 경우, 위조품, 무면허 복제품 또는 무허가 품목 같은 경우, 디자이너의 의류라든지 일반적으로 짝퉁이라고 얘기를 하는 디자이너 의류, 뭐 시계, 핸드백,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판매되는 제품에 기업의 명칭 또는 로고가 들어가 있지만 그 기업의 제품이 아닌, 이것도 뭐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기 때문에 또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직접적으로 브랜드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계약서라든지 아니면은 브랜드 사용권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이후에 게시가 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품, 위조품, 무허가 품목의 판매 또는 구매를 제한하는 제품 같은 경우 알리바바닷컴에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삭제를 지키고 또 계정권, 판매자의 계정권 같은 경우도
계정 사용권도 정지시키니까 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입니다. 학문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판매자가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학문적인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다, 아니면 교육할 수 있다, 그런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학문용 소프트웨어를 게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EM 소프트웨어, 이걸 흔히들 번들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를 일반적으로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제품의 컴퓨터를 사시다 보면은 윈도우 CD 제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불법으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번들용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장비가 포함되어서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판매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의 비인가분 같은 경우 지적재산권에 사용을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 같은 경우 비디오나 게임이나 음악 앨범 등의 허가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등재가 불가능하고 또 금지되는 부분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스팅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리스팅 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연간 회원료를 지불하고 알리바바닷컴을 이용하시더라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바로 계정 폐쇄 및 삭제까지, 여러분들의 회원 아이디까지 삭제가 될 수 있는 기능 건들이기 때문에 주의하셔가지고 한 번은 꼭 좀 유의 깊게 살펴보신 후에 상품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품이 등록됐다 그러더라도 직접적으로 판매 허가를 제출해야 되거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중요한 부분들이 거쳐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 꼭 숙지하셔가지고 파트너사에 협의하셔가지고 상품 등록 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이올레이션이 알리바바닷컴에서 위반 사항으로 한번 체크되면 365일간 삭제가 되질 않습니다. 위반 사항 체킹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바이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가지고 리스팅 정책 같은 경우는 숙지하시고 또 상품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